네,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공소장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으로 일하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명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 제가 공소장을 좀 들여다보니까 유재수 부시장의 이 10만 원권 수표도 받고 또 보니까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인한테 빌렸는데 이자도 주지 않고요. 또 집값이 안 오르니까 1,000만 원은 못 주겠다. 이렇게 공소장이 돼 있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혐의들이 적시가 된 겁니까? 일단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금융위에 재직 하는 사람인지 네. 아니면 우리가 갈취를 전문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례 백화점처럼 보입니다. 특히 뭐 내가 3명을 지적할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우 세트 선물을 보내라. 한우 세트요? 예.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다른 보내라. 그래서 자기가 선물을 해야 하는데 네. 자기 돈으로 하기 싫으니까 그 금융위와 관련된 업체한테 보내라고 한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겁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가면서 강남에 집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2억 5천만 원을 빌려요. 그런데 이 돈을 빌릴 때도 좀 무이자로 해달라 해서 무이자로 빌립니다. 그래서 얼마는 좀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 업체 측에서 왜 나머지 갚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서 이거 갚을 돈이 없다. 팔아서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좋다 하면 1,000만 원 뭐 돌려주지 마라. 네. 이런 식의 어떤 방법 또 뭐 책 판매와 관련해서도 뭐 돈으로 받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좀 내 오피스텔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결국 그런 걸로 이제 재산상 이익을 누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또 뭐 얘기를 보니까는 미국에 이제 유 전 부시장이 체류할 때 네. 벤츠 고급 승용차죠. 네. 그 2대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또 자녀들의 유학 자금까지 또 누군가한테 받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정부 부처 출입을 좀 오래 했는데 이게 공무원 월급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제보가 된 겁니다. 처음에 이 네. 제보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펀드 회사라든지 굉장히 아주 힘 있는 자리예요. 예. 그 인사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유재수 씨가 사실은 이제 이 국장을 맡으면서 현재 이제 그 재임 중에 이제 해외 연수를 갑니다. 자, 연수를 가면서 이제 국내 집을 사놓고 싶으니까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은 이제 나중에 갚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벤츠 2대를 이제 네. 부인과 자기가 함께 이제 차를 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진 등등이 이게 이제 사실은 제보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금융위 내에서 이런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수사 의뢰가 된 겁니다. 네. 감찰을 한 이유가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사실 이번에 구속돼서 뭐 이게 공소장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미 청와대 감찰 때부터 다 나왔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공소장 내용을 밝히면서 검찰이 지적한 게 청와대 특감반도 이미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을 것이다. 굳이 이걸 언급한 걸 보면 앞으로 칼끝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네. 이걸 엄중 공식화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 벤츠 사진은 사진으로도 찍혀서 이게 제보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처음에 이제 감찰반이 조사를 할 때 휴대폰을 다 포렌식을 했거든요. 거기 문자로 다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골프채 드라이버하고 우드하고 2개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그 장관한테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 조사해보니까 별 게 없어서 네. 그냥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에 감찰을 결정한 게 이런 게 과연 별 게 없었던 것인지 그걸 이제 지금 의문을 갖는 건데 검찰이 결국 당시에 이런 사안이 다 나왔다면 이런 비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든지 예. 아니면 금융위에다 통보를 해서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의뢰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네. 텐데 그냥 감찰 중단을 하고 사표 받은 선에서 끝나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왜 감찰을 중단을 지시를 했으며 왜 유재수 부시장이 이런 많은 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덮었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아마 검찰에서는 유념하게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검찰에서는 유 씨 감찰 중단 의혹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유 씨 감찰 중도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도 이제 보시면 네네.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부패 비서관 이렇게 세 명인데요. 네네. 사실 각자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미묘하게 좀 얘기하는 게 그렇죠. 다르네요. 예. 우리 그 박영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감찰을 해서 예를 들면 검찰 쪽에 조사 의뢰를 한다거나 이런 걸 직접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이제 네. 반부패 비서관인 거죠. 그런 네. 부분인 거고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실제로 두 분보다 이제 직위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결정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청와대 민정에서는 감찰까지가 최대치 할 수 있는 네. 상황인 거고요. 그 당시에 이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 청와대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찰은 종료하고 네.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금융이죠. 금융위 쪽에는 이제 통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직위 예. 해제를 하라는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 금융위의 그 의견을 전달을 할 때 추가로 뭐 어떤 이런 이 혐의가 있으니까 추가를 조사를 하라고 했다든가 어떤 자기들이 있었던 이 감찰했던 정보들을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추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야지만이 이게 뭐 내용이 전달이 됐다면은 직무유기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논란의 거지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그래서 입장을 밝히기가 이제 좀 쉽지 않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조국 그 수석이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과도하게 어떤 입장을 낸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요. 혹시나 또 뭐 이 검찰이 청와대를 또 다시 뭐 압수수색을 하겠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청와대가 입장을 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표현을 하자면은 이미 좀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앞서 박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직무유기냐 아니냐 이 청와대가 직권을 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조 전 장관할지 이제 백원우 또 박형철 다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한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3.1회에서 중단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단 결정을 할 당시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의해서 감찰을 통해서 많은 비리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그런데 회의를 통해서 중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3인 회의에서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감찰의 무마 이 여부가 없었고 더군다나 강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대폰을 포렌식 하려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어서 우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비유사실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맞죠. 이첩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얘기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본인은 감찰을 계속 하자고 했는데 조국 장관의 지시로 조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면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이랄지 조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야기가 사실로 되면 이건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수석이 자기의 막았다는 직권에 의해서 거죠?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러한 논의를 할지 진술 자체만 봐도 유재수 전 부시장이 비리가 있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건 거의 유법적인 영역이고 검찰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검찰이 조만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불러서 감찰 중단 과정을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김 변호사님, 이 검찰에서 이 조 전 장관이 경위를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묵비권 대신에 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할까요? 일단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이제 가족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아마 정경심 교수랄지 이제 가족들이 조 전 장관과의 어떤 연결성, 연관성, 공모 이런 부분을 다 부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박형철 부패비서관 같은 경우,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딱 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물론 뭐 조 전 장관이라고 완전 핑계는 되지 않지만 전체로 뉘앙스를 보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무마를 중단시킨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지금 무마 중단과 관련해서 최정점에 있는 자리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에게 다 책임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조 전 장관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가족과 관련된 비리에다가 만약에 감찰 무마 중단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무마 중단이 아니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다거나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아닌 걸로 해서 기각을 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네. 그 블랙리스트 사건 때 보시면 당시에 조윤선 정무수석의 역할을 보시면 아마 이 사건과 비슷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당시 밑에 행정관 그 비서관들이 이제 그걸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이용조 의원이 물었잖아요. 조윤선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으면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알았다는 걸 시인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결국 본인이 이게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된 것인데 네, 이것도 그렇죠. 마찬가지 사건이에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내용을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김 변호사님이 하셨듯이 자기 혐의가 걸리기 때문에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 전 장관은 다른 것과는 달리 이 사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뭐 문제가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네. 또 사실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갖게 되면 조 전 장관 입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굉장히 주목돼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현정 위원, 박진영 교수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